자, 안녕하세요. 자, 올해 2018년도 우리 전기 9급 전기직 바로 서울직 시험을 봤던 것을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섰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복습을 하셔서 얼마나 실력 발휘했는지 또 어떤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대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내용을 정리했던 것만큼 이제 잘 보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1번에 개방된 단자에 12V의 자동차 배터리가 있다. 자, 이때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배터리가 0.5ohm의 부하의 전류를 공급하면 배터리 단자 전압이 10V로 낮아졌다면 배터리의 내부장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건전지에, 전지에 내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회로를 그리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내부장이 존재할 때 우리 아주 기본적으로 직류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직류에서 배웠던 거니까 내부장이 존재하면 내부장과 전압이 있었어요. 그럼 주어진 전압과 내부장이 있는데 여기다 뭘 달아 그랬다 그랬어요? 외부장을 달았다 그랬죠? 외부장. 자, 그러면 이렇게 외부장을 달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는 이제 단자 전압이 존재할 겁니다. 그죠? 단자 전압.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전체 전압 E는 I에 R 플러스 R로 계산돼서 요거는 IR과 플러스 뭐 된다고요? 그렇죠. I의 대문자 아래 외부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 자체가 뭐예요? 요 자체가 V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 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었던 바로 이제 기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요거를 식을 정리하게 되면 처음에 전압이 얼마라고요? 12V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2V고 그러면 일단 V를 먼저 그렇죠. 전압을 구했는데 지금 뭐가 안 보여? I가 안 보이죠? 그럼 이제 I 직렬은 뭐가 일정?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단자 전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내부장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전압은 10V인데 그렇죠. I를 구하기 위해서 I는 R분의 V가 되겠네요. 그럼 R분의 V니까 얼마? 그렇죠. 저항은 배터리 저항은 0.5.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전압이 얼마? 10V라고 그랬었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20A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이 됐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20을 집어넣으면 20R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전압은 10V. 그럼 이제 넘기면 되겠죠. 그럼 넘기면 여기다 적을게요. 넘기면 E는 20R이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R은 20분의 2가 되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20분의 2가 되니까 바로 0.1 내부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0.1. 그래서 요거는 직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지가 포함됐을 때 문제. 그래서 우리가 풀어왔던 그 내용의 일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특이함수였죠. 스위칭 함수에 대안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딱 문제 스타일을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라플라스 정리법이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라플라스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미분방정식 복잡한 함수를 S 변환시키고 그래서 라플라스는 시간 t 함수를 S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방정식은 전부 다 뭐래요?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값이 전부 다 불연속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이함수의 불연속 개념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은 먼저 뭐가 돼요?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단위함수 UT. UT는 UT가 뭐죠? UT는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UT의 단위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시간이 음수가 되면 시간이 음수가 면 이쪽이죠. 음수가 되면 시간이 음수일 때는 0이 되고 시간이 양수가 될 땐 1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음수될 때는 0입니다. 0.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니은은 아니고 3번에 단위 임펄스 함수. 임펄스 함수는 뭐죠? 단위 임펄스 함수는 라플라스 뭐가 된다 그랬어요? 1이 된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임펄스 함수는 하나의 크기가 1이 되는 조건. 요런 조건을 만들다 보니까 바로 0인 시간, 요 값이 아주 극히 작죠. 그래서 1인 시간에서 바로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0이 아니죠. 그래서 요 시간이 0일 때만 0이 아니고 나머지 시간에서 모두 0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발언하면 그렇죠. 크기가 1이다 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0을 제외한, 즉 시간이 0일 때만 어떤 임의값을 갖고 요 크기는 아주
굉장히 작다랬죠, 그죠? 예, 그래서 자 크기는 작고 0일 때만 0 외에는 모두 0이 되죠. 그러면 자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에 단위 램프 함수, 램프 함수. 자, 우리 UT 함수. 램프 함수는 뭐예요? 램프 함수. 램프는 T를 얘기하는 거죠, T. 자, 그럼 T를 앞으로서 뭐 S제곱분의 1이고 기울기 함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기울기 함수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왔다. 라고 하면 자, 시간이 예, 그렇죠. 음수에서는 0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함수에서는 뭐야? 그렇죠. 값을 갖게 되니까 자, 바로 시간에 관계없이라 그랬습니다. 음수에서는 0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바로 양수에서는 자, 기울기 함수를 갖게 했죠. 그래서 리을도 틀려서 자, 답은 기억과 디귿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 우리 공시생으로서 저랑 같이 자, 기본 패턴을 배워서 자, 2018년도에 도전하신 분들은 자, 이제 유형별로 이제 개념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자, 점수 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19년도에 기본 대비를 위해서 또다시 9월 달에 새롭게 이제 오픈하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 공장에서 어떤 부하가 자, 단상 220V 그렇죠. 60Hz 전력선을 이용할 때 자, 0.5 지상 용률에 자, 22kW를 소비하고 있다. 이때 자, 공장에 유입되는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단상이죠. 자, 단상에 자, 뭘 줬어요? 자, 소비 전력을 주고 전류를 구하래요. 자, 너무 기본식이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대를 실망하지 않게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 항상 도전해야 하는 정신으로 자, 그다음에 과감하게 자, 해보는 정신으로 자, 도전해서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명쾌한 정리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P는 자, VI 코사인 세타인데 자, 그래서 전류가 그랬죠. 그럼 I는 자, 그렇죠.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네요. 자, 단 우리 공시생분들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수시로 자, 계산도 하고 암산하는 법을 몸에 익힌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자, 전압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전압은 220. 자, 영률이 얼마라고? 0.5.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은 얼마라고? 2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22 먼저 확분하면 자, 이거 10이 되겠죠. 10. 자, 10이 된 상태에서 0.5는 얼마? 0.5는 자, 0.5는 2분의 1을 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얘랑 약분합니다. 그럼 다 뭐가 남아요? 그렇죠. 5가 남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5분의 10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분의 1000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랑 약분하면 자, 2가 돼서 바로 200이란 답이 나오겠네요. 이 답이 200.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보기와 같은 필터 열에서 자, 이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인풋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력에 대한 전압이네요. 그럴 때 지금 보니까 직류가 아니라 뭐예요?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면 자, 여러분이 아시는 RC 직렬회로가 되겠네요. RC 직렬회로. 그럴 때 자, 이제 R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자, C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은 뭐예요? 2파이 F C분의 C1번이라 할까요? C1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딱 준비를 시켜놓고 자,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기를 읽어보면 먼저 1번. 자, 입력 전압이 인의 주파수가 0일 때 출력 전압의 값은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주파수가 0이네요. 그러면 우리 0분의 1은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죠. 그럼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자, 주어진 인풋 전압 자, V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개방이 돼서 그대로 뭐가 돼요? 그렇죠.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랑 같아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아웃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요 콘덴서 요 부분이 개방이 돼 버리는 거죠.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임피던스를 취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니까 0은 아닙니다. 1번 틀렸네요. 자, 2번. 자, 입력 전압의 인이 주파수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파수가 무한대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같은 게 아니라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0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제가 단락이 됐다는 얘기죠. 단락이 되면 전압은 뜨지 않으니까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자, 바로 얘가 무한대가 되면 0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에 자, 필터 외로에서 차단 주파수. 자, 우리 차단 주파수 얘기 들었죠?
자, 우리 차단 주파수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단 주파수는 자, 실수부의 크기와 호수부의 크기가 같아져서 원래는 차단 주파수라는 것은 자, 3dB 이하에 저하되는 그런 조건의 주파수를 차단 주파수라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라 한다고요? 자, 입력과 출력이 같을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단 주파수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차단 주파수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실수부가 뭐예요? R1이고 자, 허수부가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이네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오메가 C1은 2파이 FC1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파수를 구했더니 이런 값이 돼요. 그럼 주파수 구해볼까요? 그럼 옮기면 F는 자 2파이 R1 C1분의 1이 돼서 루트가 없어야 되네요. 자, 얘는 공진 주파수가 되겠네. 그죠? 그럼 우리는 차단 주파수니까 차단 주파수는 아니네요. 그럼 역시 3번도 틀렸으면 답은 4번만 맞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자, 1번, 2번, 3번이 아니었으니까 답은 4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차단 주파수에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자, 90도 뒤진을 볼까요? 자, 우리가 C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C가 돼 있으면 자, 우리 차단 주파수의 위상은 뭐라고요? 45도죠, 45도. 왜? 입력과 출력이 같은 조건일 때, 자, 바로 이제 45도인데, 자, 바로 C는, 자, 콘덴서 C는, 자, 전압이 어떻게 돼요? 자, C는 전류가 90도 앞서는데, C는 뭐가 돼요? 그렇죠. 전압이, 자, 90도 반대니까 늦죠. 그렇죠. 그럼 90도 늦으니까 얘랑 자 바로 여러분 아시는 차단 주파수 조건에서 전압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자 바로 늦으니까 마이너스 90도에다가 자 바로 차단 주파수의 기본 조건에 45도를 넣게 되면 자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45도가 되니까 45도만큼 뒤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45도만큼 뒤집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조건은 자 당연히 출력 전압은 자 입력 전압보다 45도 늦습니다. 왜? 출력 전압 자체가 입력 전압 자체가 몇 도 늦어요? 90도 늦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정리를 잘해두니까 자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훨씬 자 수월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자 아시겠지만 이계점 수강생분들 자 정말 점수를 자 많이 득하셨고 그다음에 그렇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으니까 자 조금만 더 분발해서 자 우리가 문제 나왔던 유형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반경 AB에 두 개의 동심도체 자 동심구도체 나왔죠. 그러면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숨 쉬지 말고 1초 이내에 답 찍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심구. 우리 정정이한 구는 자, 9, 4파이 피론즈로-A, 동심구, 자, B-A분의 4파이 피론즈로 AB,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평행판 콘덴서, D분의 입시론S, 그 다음에 동축원통, 자, 로그 A분의 B의 2파이 피론제로, 그 다음에 뭐야, 평행도선, 자, 그 다음에 평행도선, 로그 A분의 D의 파이 피론제로. 이렇게 자, 구도체, 여러분 아시는 그렇죠. 이 정전 용량 공식은 각 도체의 기본식은 무조건 암기하고 계셨어야죠. 그래서 자, 결국 답 뭐가 돼? 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네요. 자, 요 식은 다시 적으면 우리가 외웠던 B-2의 4파이 입실론 AB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되기도 하니까.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너무 좋네요. 그죠?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되니까. 자, 문제 6번에 자, 보기와 같이 자기회로가 나왔어요. 그죠? 자기회로. 자, 자기회로가 딱 나왔는데 이때 자, 평균 길이가 L. 자, 길이 줬어요. 자, 그다음에 단면적 S, 면적 줬습니다. 자, 이때 B2를 뮤에서도 줬어요. 뮤에서. 오, 이렇게 많이 나오면 뻔히 뭐가 나올 줄 알죠? 자, 철심이 나온 상태에서 상수가 드립다 나온다. 그럼 대부분 뭘 구한다? 여기 지나가는 뭘 구한다? 그렇다. 자속을 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낸다. 그 다음에 이런 철심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기자력도 알고 있고 기자력이 뭐 F는 NI는 파이 RM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뭐예요? 그렇죠. 6이 되는 조건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는 자 오메가 N 파이까지 다 있죠. 일단은 자 어떤 문제인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권수도 줬어요. 권수가 100회 N. 자 이때 감교 있고 주파수 주파수도 줬어요. 주파수 F. 자 교류 전압에 2A를 흘렸을 때 자 전류 나왔죠. 당연히 전류 나오겠죠. 자, 전류 I가 나온 상태에서 전압 V의 실효치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아, 전압 물어본 거네요, 전압.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식을 나왔다면 파이는 L분의 뮤 S NI가 되겠죠. 그렇죠, 뮤 S NI.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속식으로 외워둔 식이고 그 다음에 전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속을 집어넣어서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기계전력이네요. 전압. 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자속에서 생긴 기본값. 그러면 자, 이는 오메가 n 파이 m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유기적인은 뭐가 돼요? 자, 만약에 이 자속을 순식값으로 준다면 n에 dt분의 d파이라는 패러데이 유기전력식을 쓰겠죠. 패러데이 유기전력식. 그런데 자, 주어진 조건이 이게 아니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주어진 조건에 이 식을 정리하니까 자, 주어진 값이 뭐가 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파이 m에 뭐 사인 오메가 t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뭐예요? 사인이든 코사인 주게 되면 이 식이 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앞에 식을 넣으면 오메가 n 파이 m에 바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최대 유기력식을 구하면 자, 이는 뭐가 돼요? 이 m은 오메가 n 파이 m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하시는 요 최대가 아니고 m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자,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상 변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뭘 써요? 자, 최대 유기력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료치는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어차피 요 뭐예요? 자, 자속의 최대값을 루트 2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얘를 지우는 요거랑 똑같죠. 왜? 여기도 최대 자속, 여기도 최대 전압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를 루트 2로 나누면 자, 시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서로 약분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걸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 서브조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 자리가 뭐예요? 최대값이다. 자, 최대값인데 최대값들이는데 자,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자, 전압의 실효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의 실효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어차피 루트 2 나눌 거니까 요 식을 그냥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서브적인 얘기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습이 된 만큼 나오는 거니까 자,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식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자, n에 곱하기 L분의 mu s ni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2파이 주파수가 얼마라고요? 60Hz. 자, 건수가 몇 회? 100회. 자, 그 다음에 길이, 평균 길이. 자, 보기와 같이 길이가 나와 있죠, 전체 길이. 자, 길이가 10cm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그 다음에 투제는 뮤제로. 자, 뮤제로는 거 뮤제로 뮤 했으니까 자, B 투젤이 얼마 나오냐면 1000이 나왔어요. 1000.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건수가 얼마라고요? 100회. 그 다음에 전류는 몇 암페어? 2암페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자, 여기 10. 자, 10 하나 지웠어요. 여기 0 하나 지웠어요. 그 다음에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이 있으니까 얘랑 지워서 10의 마이너스 2승 만들어 봅시다. 2승 만들어 보죠. 그럼 이제 상수만 한번 쭉 계산해 보자고요. 자, 2, 4, 4, 2, 8, 8, 6, 6, 8이 48. 그러면 48은 준비되어 있고 48파이 곱하기. 자, 뮤제로는 그냥 내비두고요. 자, 뮤제로는 내비두고. 자, 이제 자, 10의 승수만 하면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이미 답은 48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거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 0 2개, 5개, 자, 6개. 그죠? 6개인데, 여기 2개, 여기 2개 없애버리면, 자, 이제 6개만 남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의 6승만 남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 48.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차피 계산기 없이 자, 이제 항상 우리 공시생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항상 뭐 약분하는 거. 근데 이 약분하는 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분이 안 되면 뭐 여기다 써가면서 해도 관계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됐습니다. 자, 문제 7번. 자, 보기와 같은 종속전압은, 자, 종속전압이 있어요. 그때 V2의 전압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종속전압원과 종속전류원 정말 많이 풀어보죠, 그죠? 우리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풀어본 것처럼. 그럼 종속전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회로를 보라 그랬죠. 그러면 5V에서 이 방향으로 보내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반대네. 그러면 결국 얘랑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같은 조건의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2옴의 V1의 전압이 있다 그랬어요. 2옴에. 그러면 여기는 4옴이야. 그죠? 4옴. 그럼 4옴인데 V2면 2옴에 뭐예요?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을 분배한다 그랬죠.
그럼 전압을 분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동등하게 그 비율만큼 그렇죠. 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2옴에서 4옴은 2배네요. 그러면 여기 V1은 자 V2는 결국 뭐가 돼요? V1의 2배가 되네요. 그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5V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V1에 걸린 전압. 그 다음에 종속 전압은 2V1.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 V2인데 V2를 2V1으로 적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다 더하면 5V1은 결국 5V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 얘랑 지우니까 뭐가 돼요? 1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V1이 1이니까 2 곱하기 1에서 2V가 돼서,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아주 간단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종속 전압원 전류는 이제 나오면 무조건 등가, 키로프 법칙을 이용해서 자, 값을 구하는 거.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자연광에 놓여있는 1cm 두께의 합성 수직판의 표면으로부터 자, 키포인트 떴죠? 수직 방향이랍니다. 자, 얘가 문제 키포인트네요. 수직 방향. 자, 외부에서 전기 2제로가 가해졌을 경우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단, 합성 수직판의 비유전율은 2.5고 자, 그다음에 입전원율은 당연히 자유공간의 유전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수직 조건. 우리 수직 조건 배웠죠? 수직. 자, 수직은 뭐가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 바로 이제 법선이니까 세타는 0도가 되고 자, 이때 남는 건 뭐예요? D1은 D2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개는 불연속이며 요런 얘기를 듣고 이때 관련된 힘은 힘 F는 뭐가 돼요? F는 자 바로 2입실론분의 D의 제곱식만 쓴다. 자, 그 다음에 수직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하며 모든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몰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자 수직 조건에 대한 조건이네요. 그죠? 그럼 수직 조건의 조건이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합성 수직판이고요. 수직으로 들어간답니다. 수직. 자, 그럼 수직으로 들어갔는데, 자, 그때 자, 여기는 입실론1이에요. 그럼 입실론1인데 입실론0 공기중만이 있어요. 자, 얘는 입실론2입니다. 근데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입실론0. 자, 그 다음 비유전이 뭐예요? 2.5니까 2.5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직 조건에서, 자, 여기는 D1이고 여기는 D2입니다. 그러면 D1의 조건은 뭐예요? D1의 조건은, 자, D는 입실론0이니까, 자, D1은 입실론0 2제로가 되겠죠. 네, 그러면, D2도 뭐가 돼요? 자, 따질 필요 없이 수직 조건이니까 D1하고 동일해져서 바로 입실론제로 2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수직 조건에 대해서. 먼저 1번. 합성 수직판 내부의 전속 밀도도 자, 수직 조건에 맞춰서 입실론제로 2제로가 된다. 맞죠? 자, 입실론제로 2제로가 됩니다. 두 번째. 자, 합성 수직판의 내부의 전개는 자, 0.4 2제로가 된다. 자, 만나볼까요? 0.4 2제로가 된다 그랬어요. 자, 합성 수직판 내부입니다. 그럼 내부는 어떻게 돼요? 자, E2는 자, 당연히 매질에 반비례하죠. 그죠? 매질에. 자, 그래서 E2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항상 기본 조건이니까 자, D분의 바로 값이 되게 되려면 자, 바로 입실론 입실론 2분의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D2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는 그렇죠. 입력 조건에 D1과 같으니까 자, 입실론 제로 자, 2제로가 되고 자, 얘는 뭐가 돼요? 입실론 제로 자, 비유전율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입실론 제로 약분되고 자, 2.5분의 1하면 얼마 나와? 그렇죠. 0.4 자, 2제로가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당연히 요만큼 줄 매질에 반비례하니까. 자, 3번에 자, 합성 수직판의 내부의 분극의 세기는 분극의 세기 나왔네요. 그럼 분극의 세기 P는 자, 입실론 제로에 자,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라는 식이 기본식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합성 수직판 내에 값을 얼마나 하랬습니다. 그러면 자, 요것도 E2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갖다 놓으면 입실론 제로에 이 값은 얼마? 비유전율이 2.5 빼기 1. 자, 그다음에 E2가 얼마라고요? 자, 바로 0.4 2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2.5에서 1 빼면 1.5가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1.5 곱하기 0.4 하면 1.5 곱하기 자 바로 0.4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요거 계산하면 6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0.6 입실론 제로 2제로가 되네요.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럼 3번이 답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합성 수직판의 외부의 분극의 세기는 자 외부는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서는 자 뭐라고요? 비유전율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자 뭐가 된다고요? 분극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는 절대로 분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유전체.
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자, 15페럿의 정전 요연을 가진, 자, 이제 캐피시턴스가 270, 그러죠. 전기 에너지에 저장할 때, 캐피시의 전압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냥 땡큐 문제죠. 그죠? 자, 땡큐 문제. 자, 왜? 정유영 씨에 대한 바로 콘덴서 축적 에너지식이죠. 그럼 W는, 자, 2분의 1 CV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 자, 전압이 뭐냐 물어봤으니까, 자, V 제곱은, 자, 올리고 내리면 되겠죠. 그럼 C분의 2W. 자, 제곱을 해보면 루트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루트에, 자, C값이 얼마라고요? 자, C값이 15. 자, 2 곱하기, 자, 이 값이 얼마라고? 27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요걸 또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15는, 자, 3, 5, 15? 네, 3, 5, 1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요거는 3, 9, 27이니까, 자, 얘랑 약분하면, 자, 3, 9, 27, 90. 그렇죠? 그럼 9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5분의 또 90을 약분하면 얼마예요? 자, 5분의. 자, 5, 1은 5. 자, 5, 1은 5, 10. 자, 5, 1은 5니까 18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 자, 얘는 18 정도 되겠네요. 요걸 정리하면 18. 그럼 18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 루트 36. 네, 좋습니다. 그럼 36 뭐의 제곱이에요? 6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6.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문제 10번. 자, 자성체를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자성체 설명이죠, 자성체. 자, 여러분이 하시는 자성체. 자, 무조건 자성체는 자객권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자, 1번, 강자성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상자성체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큐리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큐리점, 다른 말로 큐리 온도, 순철은 약 770도 근처에서, 그렇죠, 자성체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강자성체의 외부 자기가 인가되면, 자, 자성체 내부의 자속 밀도는 당연히 증가하죠. 자,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3번에 발전기 모터 변압기 장사하는 강자성체는 매우 작은 인가 자기에서도 뭐가 돼요? 자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바로 이제 전자석에 의한 강자성체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걸 쓰죠. 그래서 영구자석 재료가 아니라 이제 강자성체에 대한 조건 중에 전자석 재료를 쓰게 되겠죠. 페라이트는 매우 높은 도전율. 왜? 자, 자성체는 도전율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투자율로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율을 가진 고주파에 응용되는 널리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라이트라는 말은 매번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나온 용어, 저기서도 나온 거죠. 예. 그럼 페라이트가 뭐예요? 그렇죠? 산화된 철에, 자, 한 개 이상의 금속 물질을 집어넣어서 자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라이트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투자율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높은 투자율. 왜? 자, 여러분이 하시는 강자성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고투자율이지, 자, 고도전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네요. 자, 전부 다 뭐 대부분 1번 내에 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줬습니다. 자, 문제 11번. 자, 보기 같은 늘에서 스위치 S를 닫고 딱 그림 보니까 뭐예요? 과도현상 문제네요. 스위치는 무조건 과도현상이죠. 자, 그런데 또 직류입니다. 직류. 자, 그럴 때 3초 후에, 몇 초 후에? 3초 후에 캐패시터에 나타나는, 자, 전압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VC는 주어진 전압에, 자, 1 마이너스 지수 마이너스 RC분의 1T. 자, 요거는 RC 직렬로서 배우는, 자, 바로 콘덴서, 즉, 자, 바로 커패시턴스에 걸리는 전압의 기본식이죠. 예. 그러면 기본식을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주어진 전압이 얼마예요? 자, 주어진 전압이, 자, 그렇죠. 주어진 요거. 자, 50V네요. 그러면 50V. 자, 요거 VS입니다. VS. 자, 50V 1 마이너스 지수에, 자, 마이너스. 자, R값이 얼마래요? R값이 3메가. 그럼 3 곱하기 10의 6승. 자, C값이 얼마래요? 1 마이크로. 그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곱하기 시간은 몇 초? 3초. 자, 그러면, 자,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면서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남는 게 50에 1 마이너스 지수 마이너스 1승이네요. 자, 익스포넨셜식은 자, 수시로 묘를 했죠. 지수에, 자, 익스포넨셜의 0승은 0. 자, 1, 익스포넨셜 0승 0을 요거 적어주면 지수의 0승은 1, 지수의, 그렇죠, 1승은 마이너스 1승은 얼마? 자, 0.368. 자, 지수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이라고 했죠. 이거는 의무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수, 익스포넨셜식은.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자, 요 값이 얼마예요? 0.368이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얼마 남아? 그렇죠. 50 곱하기, 자, 0.63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0.36분에 0.63이죠. 근데 뭘 찾으려 했어요? 근사값. 그러니까 자, 이제 암산으로 할 거니까 딱 봐도 뭐예요? 6, 5, 30이네요. 그러면 30에 관계되고 3, 5, 15네요. 그러면 자, 그렇죠. 3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여러분들이 자, 이제 기본식 몇 개만 좀 알고 자, 나머지 유형별로 적용하는 단계만 알면 큰 무리 없이 자,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자, 문제 12번에 RLC 직렬을 해서 자, 공급됐을 때 주파수가 F가 자, 2파이 1 루트 LC분의 뭐예요? 자, 공진 물어보는 거죠. 자,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공진이 되면 자, 공진의 특성이 뭐죠? 자, 위상이 동상이 되며 그 다음에 역률이 1이 되고 L과 C에 걸리는 전압은 가장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L과 C에 걸리는 전압이 가장 큰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항상 L과 C는 L은 자, 뒤지고 C는 앞서기 때문에 서로 위상차는 뭐가 돼?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돼서 위상차를 만약에 물어보면 바로 180도의 차이를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쇄되는 개념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L과 C의 양단에 큰 전압이 걸린다. 맞죠? 자, 그다음에 회로의 임피던스 값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맞고요. 그다음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공급에 대한 위상이 아니죠. 동상이 되죠. 동상. 자, 그다음에 네 번째.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은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180도 차이가 납니다. 자, 얘는 자, L에 걸리는 전압은 자, 뒤지니까 C는 앞서게 되겠죠. 그렇죠. 앞서니까 90도가 되고. 자,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얘는 C에 걸린 전압은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서로 위상차를 확인해 보면 자, 90도 빼기 마이너스 90도.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180도의 위상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상차가 서로 180도로 자,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음밖에 없네요. 자, 문제 13번. 자, 보기와 같은 회로의 전압, 연산증복기 나왔네요. 자, 보기와 같은 회로에서 전압 Vx의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 연산증복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뭐예요? 그렇죠. 사실 요 사이에 연산증복 요 사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이의 저항이 무진장 큰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무한장 크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이 아시는 저항이 무한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개방되는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연산증복이 되는데 자, 회로를 보면 자, 여기에 30V가 존재하네. 그럼 요 30V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 값이 요 Vx라 그랬으니까 자, Vx 플러스 값이나 그다음에 요 30V가 들어오면 얘나 요 선을 또 따라서 가는 요거나 어떻게 돼요? 동일 조건의 전압이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만약에 등가로 회로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저기 30V가 있고 자, 저항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30V가 그대로 여기도 절점의 전압이 30V가 되겠죠. 즉 개방되어 있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개방. 그래서 자, 개방된 회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사이는 그렇죠. 무한대 저항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 무한대 저항이니까 얘랑 서로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가? 요거 따로 계산하고 요거 따로 계산해서 자, 회로를 계산해서 이제 연산 증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운데 있는 요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는 꼴과 똑같다. 그래서 자, 그대로 여기 30V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그대로 걸리겠죠. 그래서 자, 바로 Vx 플러스나 자, Vx 마이너스나 자, 여기 있는 전압이 서로 똑같아집니다. 그럼 여기는 그대로 30V가 걸리겠죠. 그래서 30V. 자, 답이 3번.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원리만 알면 되니까. 자, 문제 14번. 자, 보기와 같은 자, 이포트 회로에 자, 어드미턴스 파라메타를 모두 더한 값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어드미턴스 파라메타 나왔네. 그럼 어드미턴스 파라메타는 뭐예요? 무조건 파이 0의 구조를 가져야 되며 모든 어드미턴스 단위는 모가 돼야 된다. 이게 철칙이죠. 그때 자, 여러분이 아시는 어드미턴스는 Y11, 자, Y12, Y21, Y22라는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입력 측에서 본 어드미턴스. 얘는 출력 측에서 본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1차, 2차의 공통값.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파이형이 되려면 이 모양을 뭐로 바꿔야 돼요? 파이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파이형으로 바꾸려면 요 가운데는 이걸 뭐예요? Y형이니까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먼저 델타 구조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델타 구조로 바꾸면 이런 형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이 되겠죠. 자, 요거를 좀 이쁘게 펴보면, 자, 요렇게 되겠네, 그죠? 자, 어차피 여기다 연결 안 해도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개를 하나를 또 합성해 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일단, 자, 10이니까, 자, y를 델타로 바꾸면 몇 배로 커져요? 3배로 커지죠. 그러면 3배로 커지니까 30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원래 밖에 뭐가 있었어요? 30이 있었죠. 예, 그럼 이제 두 개를 다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요렇게 돼서 2분의 30 되니까 15가 되겠네요. 근데 이 상태는 뭐가 돼요? 이거는 다 임피던스 오음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로 바꿔야 돼? 자, 이제 어드미턴스로 바꾸려면 어드미턴스 값으로 바꿔줘. 그러면 요거를 바꾸면 뭐가 돼? 자, 얘는 15분의 1. 자, 이 값도 바꾸면 뭐가 돼요? 자, 이 값도 30분의 1. 자, 이 값도 뭐가 돼요? 바꾸면 그래도 3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부 다 어드미턴스로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y11은 입력 측에서 그렇죠, 바로 저 출력 측을 단락했을 때 입력 측에서는 두 개 값. 그럼 뭐예요? 30분의 1. 자, 그다음에 더하기 자,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y22 값은 자, 출력 측에서 입력 측을 단락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두 개니까 다시 뭐예요? 자, 30분의 1 더하기 역시 15분의 1. 그다음에 y12는 자, 입력 측, 출력 측의 공통인 값. 그럼 y12나 y2는 공통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자, 아무 말이 없으면 전류를 다 이 방향으로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5분의 1이네요. 그러면 자, 모두 다 더하라 그랬어요. 그럼 자, 눈으로 더할까요? 자, 아니 뭐 수식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3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30분의 1 15분의 1.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15분의 1. 자, 하나 더 있죠. 자, y12. 그러면 자, y2는 있으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 그러면 자, 하나 지워지고 또 하나 지워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30분의 2가 남았네요. 요거 약분하면 15분의 1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럼 답은 15분의 1.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네. 자, 그래서 자, 올해 2018년도 자, 이제 서울시 자, 바로 시행한 국가직 자, 전기직 시험의 전기론을 보고 계십니다. 자, 문제 15번. 자, 보기와 같은 RL 증유를 해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소비 전력 물어봤네요. 가장 또 기본적인 값이네요. 그러면 소비 전력 P는 자, 우리가 이제 RL 증유를 하면 자, 뭐가 돼요? I 제곱 R. 그럼 I는 뭐분의 뭐 Z의 절대값분의 V의 제곱 R 요거로 계정력이 기본이죠. 그러면 자, 임피던스는 이미 나와 있고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임피던스 크기만 구하면 되는데 임피던스가 직렬이니까 Z는 R 플러스 JX 자, JX죠. 그때 이 값이 얼마야? 8이고 이 값이 6이네요. 그럼 우리 6, 8 나오면 맨날 외운 거 있죠. 자, 크기는 얼마야? 10. 자, 그럼 크기는 10이네.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전압은 얘는 순식 값입니다. 그럼 실효전압을 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실효전압이 200임을 알 수 있죠. 그럼 200의 제곱 곱하기 자, 실수축을 곱하면 뭐가 돼요? 유효전력이 되고 허수축을 곱하면 뭐가 돼요?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전력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요거는 2는 4. 자, 하나씩 약분되면 자, 2는 4. 4, 8에 30이네요. 그죠? 그럼 32. 그러면 약 3200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 킬로와트를 물어봤으니까 자, 바로 자, 3.2가 되겠네요. 답이 1번. 근데 이런 거는 암산으로 바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4, 8이 32. 그럼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평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들. 자, 문제 16번. 자, 보기와 같은 글에서 VAB의 정상 상태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교류네요, 교류. 그죠? 교류. 교류를 주면 임피던스 다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교류니까 먼저 자,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서 양단의 전압이 얼마인지 알면 좋겠죠. 그러면 자, 이제 흐르는 전류 구해서 이제 값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흐르는 전류 구해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겠습니다. 왜? 자, 흐르는 전류만 알면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 요 값하고 전류만 곱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요 두 개를 먼저 계산해 보자고요. 자,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J2 빼기 J1. 자,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자, J2, 자, 곱하기 마이너스 J1.
자, 그럼 이거 뭐가 돼요? j1이 됐네요. 자, 위에는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j제곱 2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자, j 하나씩 약분되고 자, 보면 마이너스 j2가 되네요. 그러면 요건 마이너스 j. 그럼 요거는 플러스 j2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전체 임피던스는 뭐가 돼? 2 플러스 j2 마이너스 j2. 그럼 서로 지워져서 결국 남는 건 뭐야? 2밖에 없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임피던스는 2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흐르는 전류 I는 자, R분의 V로 그냥 끝나네요. 그럼 2분의 전압은 얼마? 10. 그럼 5A. 자, 고로 자, 여기에 그렇죠. V에 비해 양단의 전압을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전류가 얼마요? 이 값이 5라 그랬어요. 그러면 눈으로 계산해도 자, 계산하면 J에 10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우리 공시생 여러분들한테 자, 항상 수업을 하면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숨쉬지 말고 확인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본 단수 문제. 그다음에 쉽지만은 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문제. 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용 보니까 쉬운 문제. 자, 이런 걸 구별해서 우리가 먼저 항상 1번부터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자, 쉽게 답을 찾는 것부터 먼저 점수를 득해 놓고 하나하나 자, 시간의 배정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배정 잘해서 어차피 한 문제당 1분씩 배정이 된 거니까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시키려면 내가 먼저 아는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분 내에 푸는 문제를 먼저 적용한 후에 자, 시간을 들여서 푸는 문제를 해야 적절한 시간이 배정이 돼서 전체 문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자,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나 관계된 문제 유형이 나오면 그거를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7번. 자, 보기와 같은 노래에서 RX의 최대 전력 전달. 또 최대 전력 전달 나왔네요. 아주 매번 나오네요, 매번. 자, 국가직에도 나오더니 자, 서울직에도 또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서울시에 관계되는 전기직에서 또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럴 때 RX가 소모되는 자, 요거 RX. 자, 요거에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요거를 등가로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를 이제 출력부라고 본다면 요걸 등가로 그리면 이렇게 되네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20V고 자, 10. 자, 이렇게 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요렇게 기울여 놓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 모양을 테보란의 정리에 의해서 자, 입력 측의 임피던스를 하나로만 구하면 되죠. 자, 그래야 내가 요 값에 의해서 부하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자,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값의 저항만 알면 자, 동일한 저항에 자, 이 값을 달아서 자, 우리가 최대 전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이 값을 구하고 여기는 전압만 구하면 되겠네요. 왜? 요번에는 뭐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자, 요 두 개만 구하면 이 값의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저항을 구합니다. 그럼 저항을 구해서 단락을 시키죠. 자, 단락을 시키면 10과 10이 뭐예요? 병렬 구조가 되네요. 그러면 자, 동일 조건의 저항이 두 개가 있으면 2분의 10 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0 하면 5ohm이 됐네요. 그럼 여기도 몇 ohm이라는 얘기예요? 5ohm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을 보자고요. 전압. 자, 전압을 보면 자, 바로 분배 법칙이네요. 20V가 10을 정확히 반반 나눠가자면 어떻게 돼? 자, 여기 있는 전압은 몇 볼트? 10V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V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RX의 그렇죠. 최대 전력 Pmax는 4R분의 V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갖다 내면 자, 최대 전력 조건이니까 4 곱하기 R값이 얼마? 5. 그 다음에 주어진 전압은 얼마라고요? 10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등가로 바꿨으니까. 그럼 이제 다 했네요. 그러면 20분의 100. 그러면 얼마가 돼? 5. 그렇죠. 답은 5. 그렇죠. 바로 값이 되겠네요. 5와트. 자, 요것도 최대 전력 조건만 알면 그냥 푸는 문제였죠. 네. 자, 문제 18번. 자, 비저연파에 주어지는 전류가 자, 순식값입니다. 자, 기본파, 자, 그다음에 3고저파, 그다음에 이제 5고저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럴 때 자, 바로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류의 시료값은 뭐죠? 비정연파 나왔을 때 시료값은 자, 루트에 모든 시료값의 제곱에 뭐예요? 루트 값이죠. 그럼 먼저 앞에 거는 자, 시료값이니까 루트 2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는 뭐가 돼? 자, 루트 2분의 그렇죠. 5의 제곱. 자, 세 번째 저기 루트 3만 있네. 자, 요거 루트 3 맞죠?
자, 루트 3 맞나 확인만 해볼게요. 제가 시험지 들고 있으니까. 맞네요. 루트 3.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 집어넣었으니까, 자, 루트에, 자, 얘네들은 전부 다 2가 되겠죠. 2. 그럼 요거는 100. 자, 요거는 5의 제곱, 5, 25.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3이니까 3의 제곱은 3만 남네요. 그럼 자, 뭐가 돼요? 루트. 자, 남는 건 뭐가 돼요? 2분의, 자, 12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거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루트 64 이렇게 되네요. 그럼 64는 뭐의 제곱이에요? 88이 64. 그래서 바로 8이 답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라 해서 자, 공무원이라 해서 항상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선입견을 좀 배제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만큼 자, 우리 전공 과목에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향상돼서 나오는 게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자, 항상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점수를 좀 더 높이는데 항상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자, 라플라스의 주어진 조건에서 역변화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자, 함수가 뭐겠어요? 자, 지금 일단 주어진 대로 우리가 매번 연습한 것처럼 자, 요 앞부분 자, 이 S제곱 플러스 2S가 나오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이 되면 완전 제곱꼴이 되죠. 그러면 5는 2를 포함해서 적은 거니까 4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S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요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또 4는 뭐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뭐가 돼? S 플러스 1 이렇게 적겠네요. 그러면 자, S가 위로 올라간 영어는 뭐예요? 코사인형이죠. 코사인형. 그러면 이제 코사인 두 개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2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오메가 자리 있죠. 왜? 코사인의 라플라스 변화는 뭐예요?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뭐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S잖아요. S. 그러면 바로 요 값이 되겠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오메가 2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바로 S 함수가 플러스 1만큼 보상이 돼 있죠. 시간 함수. 그러면 지수법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가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1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마이너스 t, 그래서 지수 마이너스 1t. 자,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역변환 법칙은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서 유형만 알면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유형에 대한 조건으로 자, 식을 만들었던 문제죠. S에다가 자, 바로 지수의 라플라스법을 이용해서 자, S 플러스 1을 대입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서울시 마지막 전기직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B 투자율이 3,600이고 B 유전율이 1, 매질 내 주파수가 1기가 있을 때 자, 전자기파의 속도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자파 속도 구할 때 자, 속도 V는 뭐라 했어요? 파장 곱하기 주파수 베타분의 오메가 루트 LC분의 1 자,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루트 이필론 뮤분의 1 이렇게 자, 전파 속도를 구하는 식은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 키 포인트가 B 투자율과 B 유전율 요소 그러면 어떤 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 식을 모두 빼버리고 요 식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필론제로 뮤제로로 환산하면 공기 중의 속도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 푸는 요런 키포인트를 적어뒀듯이 자, 이렇게 공기 중이 아닌 다른 물질이 나오면 무조건 루트에 이필론 S 뮤 S분의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B 유전율이 얼마예요? 1 자, B2율이 얼마? 3,600.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8승. 자, 그럼 이건 뭐예요? 60. 자, 왜? 자, 6, 6이 36이죠. 그럼 60.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8승.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얼마가 돼? 2분의 1. 자, 0 하나 지우면 자, 7승. 그렇죠. 그럼 7승이 나왔네요. 그럼 7승이 나오고 자, 뭐가 됐어요? 2분의 1이니까 0.5 곱하기 10의 7승. 근데 요걸 하나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자, 0.1 있으니까 5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자, 4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숙지하면서 맨날 외웠던 전자기파 속도죠. 그래서 자, 여러 파 중에 해당되는 파에 어떤 해당되는 조건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적중을 했네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자, 우리 서울시에 시행했던 자, 전기직 자, 구급 공무원에 관계되는 자, 내용을 쭉 검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항상 우리 공시생분들은 자, 개념 파악을 이해한 후에 자, 모든 수식을 암산으로 계산하는 자, 바로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을 토대로 해서 문제용이 뭐가 나오든 적응력 훈련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2018년도 자, 서울시 자, 전기직 구급공무원 시험 봤던 내용을 전체를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다음에 자, 2019년도를 또 위해서 또 이제 또 가을에 자, 다시 또 자, 기본 이론을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기기 자, 잘 정리해서 또 내년도 시험에도 또 화이팅 하셔야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